사람의 10가지 기본적인 본성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욕구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철학자,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 본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10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혼자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조차 금요일이라는 동반자를 만들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한 고립감은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화상통화, 베란다 콘서트, 창문을 통한 대화 등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한 연구원이 시애틀의 노숙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 대부분이 물질적 결핍보다 목적의식 상실을 더 큰 고통으로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자연스럽게 의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셋째,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원초적인 본성으로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자원하여 방사능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젊은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 본능을 넘어 집단의 생존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기 보존의 본능은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호기심과 탐구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호기심에 의해 추진된 발견과 발명의 연속입니다. 1996년 영국의 한 양치기가 들판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호기심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덩어리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호기심은 평생 동안 우리를 새로운 지식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혁명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1980년대 동독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던 월요 시위는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단지 자유롭게 여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그것이 제한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랑은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충만함을 느낍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연구하며 애착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도 정서적 유대가 없는 아이들은 심각한 발달 장애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마치 정원사가 식물에 주는 물과 같아서 그것 없이는 인간 정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인간은 인정과 존중을 갈망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타인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존재와 기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 회사에서 실시한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상사의 인정이 급여 인상보다 더 높은 만족도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칠레 광산 사고 때 69일 동안 지하에 갇혔던 33명의 광부들은 나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적 고통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해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여덟째, 인간은 창조와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시베리아의 한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은 빵 부스러기와 물로 작은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창조 본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마치 숨쉬기와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아홉째, 인간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자는 30세에 자립하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귀가 순해지며 70세에 마음이 원하는 발을 따르되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 진단 후 내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다며 계속해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성장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초월과 영성을 추구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에는 종교적 기능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심리적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문화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적 전통이 존재합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생존자들 사이에서 종교적 의식과 영적 치유가 트라우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월성은 마치 지평선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항상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10가지 본질은 서로 얽혀 있으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과 안전에 대한 욕구,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소속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제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보편적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는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별자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점들의 집합으로 보이지만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의미 있는 형태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인간 경험의 아름다움이자 복잡성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자신을 알면 타인을 알게 되고 한 가정을 알면 국가를 알게 되며 한 국가를 알면 세계를 알게 된다. 우리 내면의 여정은 결국 인류 전체와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인간 본성의 이 10가지 본질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우리 각자가 인간 본성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을 발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